글씨가 새겨진 기와조각이 출토되어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부흥군 최후의 거점인 임존성으로 매우 유력시 되는 충남 예산 대흥 일대. 주성인 임존성은 수많은 군사와 유민들이 들어가 농성할 수 있도록 둘레가 3km에 이를 만큼 거대하게 축조된 성곽입니다. 성곽의 주위로는 급경사와 암봉이 드러나 천혜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봉수산 정상부 해발 484m 고지를 두르고 있는 지형 특성상 근거리에서는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산 그림자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규모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존성은 접근하는 공격군을 거부하기 위해 요충지마다 자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북서쪽 비티곡에 넘어 해발 200고지에 자리한 건지화리 토성, 동남쪽 예당호가 조성되기 전 평지에 우뚝 솟아있던 범상치 않은 평지 토성, 장전리 토성, 북동쪽 현 대흥면 사직단 자리에 있던 130고지 상중리 석성. 건지화리 토성이나 상중리 석성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둘레 300m 미만의 보루성에 가까운 반면 장전리 토성은 둘레가 약 800m 이상에 달해 주변을 통제하는 거점 성곽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병을 위한 별도 성곽이었을까요? 이 성곽을 백제 5방성 중 하나인 서방성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봉수산과 주변 구릉지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토축 흔적이 다수 관찰됩니다. 이 정도로 인근 지역이 고도로 요새화된 시기는 백제 부흥군이 격렬하게 농성하던 때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쪽의 더 작은 보루성들까지 하나의 방어선으로 묶어낼 수 있다면 봉수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당나라 신라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간의 일진일퇴가 거듭되던 치열한 전장이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질이 신라 임성군은 본래 백제의 임존성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대흥군이다. 거느리는 현은 두 개이다. 이 두 개의 현 중 한 곳은 청양, 다른 한 곳은 현재의 예산으로 특정됩니다. 행정구역이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형태지요. 당시 백제의 북쪽 국경은 천안 아산 일대였습니다. 고산성으로 생각되는 예산산성에서는 대규모 저장시설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쪽 산등성이 일부분을 발굴한 결과 수십 개의 저장 구덩이가 발견되었고 이 구덩이들을 폐기한 위에 들어선 대형 석벽 건물지 유구도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물자 저장 용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전방 국경지대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배후 보급선이 이미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길이 나 있는 곳은 공격군의 침투로도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마침 예산의 젖줄인 무안천의 좌우로 나당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소정방과 관련된 구전 설화가 여러 곳에 남아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무안천을 따라 생성되었을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야산 정상부에는 급히 축조한 듯한 고공 모양의 산성이 숨어 있습니다. 신속리 토성입니다.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지 오솔길의 흔적이 희미합니다. 관목과 자풀을 헤치며 미리 위성지도로 봐두었던 무덤의 위치를 이정표 삼아 경로를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표시된 좌표에 도달했음에도 성곽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미리 봐두었던 산등성이로 좀 더 올라갑니다. 수십 미터를 더 나아가니 찔레꽃 군락이 눈앞에 나타나네요. 꽃향기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가 주변 지형과 이질적인 토벽이 나타난 것을 알아챕니다. 제대로 찾아온 모양입니다. 성벽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바깥쪽 성벽의 높이는 약 7에서 8m, 상단 폭은 1.5m,
안쪽 높이는 2m가량 됩니다. 고대에 이 방향으로 사람들이 출입했었는지 성벽 사면과 토축 위 곳곳에 다수의 백제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넓고 평탄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성 내부가 이 정도로 잘 마련된 경우는 흔치 않지요. 후대에 농업 활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지형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곽의 경계를 따라 초승달 모양의 숲이 존재하네요. 신송리 토성의 성벽은 협축, 편축이 혼합되어 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등성이에 연결되어 있거나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협축으로 높게 성벽을 올리고 문지도 두었습니다. 반면 외부 경사가 가파른 북성벽이나 동성벽 일부 구간은 편축으로 하거나 혹은 아예 성벽을 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축과 편축 구간은 인위적인 토축의 형상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단순한 자연 침식의 결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성은 급하게 공력을 최소화하여 축성한 듯한 외형을 띠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수의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이 수습됩니다. 잠시 이용된 보루성이나 소규모 성곽들은 토기 조각 하나조차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 반면 신송리 토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고대의 유물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오랜 기간 성곽이 유지, 이용되었거나 둘째, 짧은 기간이더라도 수많은 인원이 농성했거나 셋째, 지역을 다스리던 행정 중심지인 치소성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성곽의 둘레는 668m로 보고되어 있고 실제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곽입니다. 서쪽에 골짜기를 품고 있는 포곡식 성곽이며 서쪽으로 굽은 산등성이에 넓은 평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 면적만 해도 3,000평이 넘습니다. 골짜기 지역과는 인위적인 단을 설치하여 구획해 놓았는데 성곽의 내성과 외성 같은 역할을 하며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골짜기 하부의 가용 평지까지 합산하면 활용 공간은 더욱 넓어지므로 공간의 수율이 매우 뛰어난 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의 중심부, 정상은 아니지만 성곽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대지로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묘가 들어서 있어 이 단시설이 백제 당시의 유구인지 아니면 후대에 묘지를 쓸 때 조성된 것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상부 부근 수백 평 평지에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중요 건물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건물지와 삼족기를 포함한 토기, 기와편, 매우 광활한 내부 평지, 급박하게 축조된 듯한 혹은 공력을 최소화한 성벽 축성 정황의 백제 토성. 인근 주민들은 이 신송리 토성을 두고 임존성에서 패퇴한 백제 부흥군의 잔존 세력이 끝까지 농성했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곽의 위치는 주변 교통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성곽의 입지는 전투용이라기보다 계곡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평시행정을 펼치는 치소성의 입지에 가깝고 신속하게 쌓아 올린 축성 정황은 임존성을 보조하는 자성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수습되는 유물들은 6, 7세기 사비기 백제의 전형적인 유물들입니다. 전시 피난성에 기와 건물이 대거 들어섰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에 학계의 많은 분석 역시 이 성을 고대 행정 중심지인 치소성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서 백제전.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구테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모두 큰 바다로 경계지어져 있다. 동서의 길이는 450리이고 남북은 900여리이다. 도읍은 고마성이다. 지방에는 다시 5방이 있으니 중방 고사성, 동방 득안성, 남방 구지하성, 서방 도선성, 북방 웅진성이다. 주서 백제전의 오방성 기록에는 몇 가지 학술적 쟁점이 있습니다. 백제가 538년 사비로 도읍을 옮긴 사실이 이 기록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고마가 고대 백제어로 수도를 뜻하는 일반 명사라는 견해 등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따라도 고마성은 현재의 부여, 웅진성은 현재의 공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방성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현재 오방성으로 특정되어 있는 곳들은 사비도성을 수호하는 핵심 교통로이자 지역 지배의 거점들입니다. 중방 고사성은 현재 정읍 고사부리성, 동방 득안성은 현재 논산, 남방 구지하성은 현재 장성 진원면, 북방 웅진성은 현재 공주로 특정되어 있지요. 서방 도선성은 유독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도선성, 역광성, 역선성 등으로 기록되며 이는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여 생긴 필사과정의 오기로 추정됩니다. 부여 서쪽 350리라는 기록으로 정약용 선생은 군산 옥구읍, 일제강점기 이만희시류는 충남 서북단, 그리고 청관우 선생은 예산 대흥이나 서산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자치통감에 있었습니다. 백제부흥군의 거점이던 임존성을 백제서부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임존성의 고대 발음은 님존, 님준, 주서 도선성이 옥이라 보고 인선성이었다면 인선성의 고대 발음은 린선, 린신으로 발음이 유사해집니다. 즉 임존성이 곧 서방 도선성일 수도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봉수산 임존성은 평시 행정을 수행하는 치소로 쓰기엔 어울리지 않는 성입니다. 규모가 지나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오히려 평시에 비워두었다가 전쟁 시 주민들이 들어가 버티는 고려 조선시대의 입보산성에 가깝습니다. 향토산은 앞서 언급한 장전리 토성이 인선성으로 불리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국사기 신라 잡지의 임성군조를 살펴보면 임존성은 다른 백제의 군현 명칭과 달리 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 대흥 임존성이 지역을 다스리던 치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임존성과 인선성의 고대 훈독을 풀어내면 산성 혹은 숲속의 성, 높은 분이 계시는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삼국 최후의 전쟁 전 백제가 운영하던 평시의 진짜 임존성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봉수산 정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평지성이나 구릉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서방성이었을 가능성 또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교통로 접근에 유리하고 평시 행정치소의 성격에 부합하며 수천 평에 달하는 평지와 다수의 건물지를 품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했던 성이 또 있기 때문이지요.